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은 네오클라우드 회사인 오라클과 네비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이나 1년 반 전부터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입니다.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인데 여기서도 오늘 봐야 될 것은 이 종목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비우스하고 오라클 요거 있죠. 이런 종목들, 즉 네오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자체가 일단 꺾어진다 이렇게 말이 많죠. 그래서 정말로 꺾어지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오픈AI죠. 자, 그때 얘가 무너지면은 시장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픈AI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같이 가고 있는지 회사들, 자,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베스트 클라우드라든지 AI에 지금 이제 인베스트 했던 것들이 마소죠. 마소가 일단 인베스트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마소의 커스터머가 누구냐면은 콜리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는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소프트뱅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소 소프트뱅크가 벌써 일단 이쪽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또 들어가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오라클이죠. 오라클인데 여기서 컴퓨터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되고 있죠.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마소에 지금 이제 커스터머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서플라이의 커스터머가 되고 있는 것이 콜위브가 되고 있죠. 또 이런 것들은 인프라스트럭처의 컨트랙트가 에코티로 바로 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서로 얽히고 오라클, 그 다음 콜위브, 마소하고 다 얽히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자, 그만큼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이 오픈 AI 중심에 또 엔비디아가 있다, 오라클이 있다, 그 다음에 콜리브가 있다, 마소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콜리브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데이터 센터에 딜을 갖다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소브린 AI 있죠. 이건 국가적인 AI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 데 있어서 멀티플 가버먼트의 컴퍼니들도 많이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도 외국 회사들도 가버먼트가 상당히 많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커스텀을 칩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하는 거는 또 브로드컴이 하고 있죠. 자, 브로드컴이 하고 있고, 여기 또 데이터 센터에 딜을 하고 있는 것은 구글입니다. 자, 구글 안에도 쭉 내려오게 되면 인베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 자체가 엔트로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여기서 호스팅 파트너로 되고 있는 것이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AI에 지금 이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고, 아마존 역시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엔트로픽이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익이 안 나서 무너졌다. 자, 그럴 때가 일단 버블이면서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근데 얘가 시작했던 것이 2022년 말인데 2023년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돼야만이 3년이 지나간다는 거죠. 보통 보면 주기가 5년 정도 되면은 그때까지도 답이 안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난다. 자, 그렇게 한다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정도에 돼가서 지금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익이 정말로 나오는지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되겠고, 자, 그때부터 이만큼 이렇게 투자했던 애들이 거의 다 일단 수익이 안 나서 그때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시점은 2027년도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단계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오픈AI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는 단계지, 여기서 버블이다, 그래서 꺾였다, 그래서 떠날 때가 아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오픈 AI를 본다면 버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시 버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캐시가 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칩이라든지 아니면 인재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지금 이제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단 캐피탈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캐피탈을 요구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캐피탈 일단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요약을 본다면 엔비디아가 500빌리언, 그 다음에 AMD가 300빌리언, 그 다음 오라클이 300빌리언, 그 다음 콜리브 같은 경우도 22빌리언. 자,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런 질문이 일단 퀘션 마크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느냐? 지금은 기다려 볼 때다. 결론적으로.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꺾였던 이유가 아무래도 오라클의 주가에 있어서 엔비디아 칩에서 낮은 클라우드 마진이 보고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가 하락의 원인은 아무래도 더 인포메이션에서 나왔던 자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픈AI 같은 고객에게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임대하기 위해서 수십억 개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려는 회사 계획에 좀 의문이 제기된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죠. 자, 그래서 그 보고서를 따르면은 8월로 끝나는 3개월 동안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사업에서 9억 달러 매출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매출의 총 이익률이 14%밖에 안 됐다. 매출의 총 이익률은 매출에다가 매출의 원가 있죠.
자, 레버뉴에다가 코스트 오브 레버뉴를 뺀 데다가 매출에 일단 나눠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금 이제 코스트 오브 레버뉴 매출의 매출 원가만 단지 빼줬는데 그거 자체가 14%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70% 이렇게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이 정도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도 14%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익률 같은 거는 여기다가 매출 원가에다가 뭐 인건비랑 이제 다 떼주면 훨씬 더 적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적지 않느냐.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의 기업으로 최근에 변신을 했지만 네오클라우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칩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AI 칩의 임대료 이런 공격적인 가격 책정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결론적으로 남는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적지 않느냐.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자, 하락했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오라클의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손익계산서 매출 있죠. 자, 매출 총 매출을 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2025년도 8월달 기준에서 14,926이죠. 자, 거기서 일단은 매출의 원가 있죠. 코스트 오브 굿즈 오브 솔드 있죠. 매출의 원가 요걸 빼줬더니 남는 금액이 10,000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시 그 매출로 나눠주게 되면 GP 마진이 나오는데 그것이 67.3% 보통 70%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매출의 총이익률이. 자, 거기서 일단 우리가 또 R&D 비용이라든지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 빼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단 OP 마진 있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인감,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31%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오라클이 나오는 표준이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GP 마진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OP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OP 마진이 이 정도 나오는데 14%로서 GP 마진이 이밖에 안 나왔다니까 상당히 일단 수익이 많이 저조한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손익계산서를 본다면은.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엔비디아가 조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젠슨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라클의 GPU 수익 감소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수익성이 높을 거다. 자,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 왕이 한마디로 일단 그런 보도를 갖다 일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본다면 새로운 기술을 처음 도입할 때는 처음에는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시스템 수명 중기가 지나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AI 컴퓨팅을 위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는 복잡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라클이 엔비디아 시스템을 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들은 거대한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그다음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자, 그다음에 일단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려운 점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익이 극도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의 EPS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EPS의 성장을 본다면 6.8, 그 다음 8달러, 그 다음 11.28달러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 25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 17%, 40%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EPS 성장도 늘어나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매출의 성장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16%, 22%, 46%, 즉 202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27년도 뭐 초라든지 중반까지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자,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려면은 2027년도가 한 8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8달러, 6.8달러 두 가지를 놓고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우리가 한 번 더 일단 지금 오라클인데 다른 거 마소라든지 아마존, 그다음 메타, 구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요 같이 일단 더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로 보시게 되면 지금 42배수 정도 받고 있죠. 근데 마소가 33, 그다음 아마존이 33, 메타가 25고 구글이 25,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한 41 정도 받고 있으니까 한 35배수. 자, 많으면 30배수, 35배수, 적으면 30배수까지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한 35배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6.8 정도 되고 있죠. 6.8이니까 6.8에다가 지금 이제 35배수 정도 해보겠습니다. 6.8에다가 35배수를 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 자체를 본다면 한 240불 정도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8을 했을 때 있죠. 8. 그다음 8은 2027년도 거를 땡겨온 겁니다. 2026년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8을 했을 때 지금 아까 보셨듯이 35배수를 하게 되면은 한 280불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만약에 2028년도 걸 더 땡겨온다. 그렇게 했을 때는 11.28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때다가 35배수를 해주게 되면 더 많이 내려나겠죠. 뭐 394, 뭐 400불대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보셨듯이 240불대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40불대가 이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240불대가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일단은 보는 것이 아주 저렴하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 거는 280불이죠. 자, 280불대가 지금 현재 주가랍니다. 주가, 지금 현재 주가.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고 아주 많이 보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2027년도 정도 되는 그런 주가입니다. 그거는 뭐 400불 정도 넘어가니까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고 이거는 볼 필요 없겠고, 지금 현재 주가라든지 자, 이 밑에 일단 갭으로 하락했던 주가 있죠. 그 정도 되면은 적정 주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80불대 이때는 아무래도 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이유는 자,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보셨듯이 지금 이제 8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죠. EPS가 8인데 2027년도 걸 땡겨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2025년도고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6년도 되면은 적어도 일단은 EPS는 8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일단 배수 뭐 30배수 아니면 35배수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때 봤을 때는 280불대라 이제 그 밑에 요 라인 때 되면 거기다가 적정 주가 라인 때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와도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뭐 급락을 한다 자, 그런 식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은 내려왔던 폭이 지금 모습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21%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오늘 장에서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 내려가니까 거기서부터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 또 본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죠. 자, 그 내용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자, 차트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본다면 계속 상승의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 자체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갭 라인 때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라인 때 이렇게 상승의 추세 라인 때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하단에 일단 부딪히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흘러내린다기보다는 조금 일단은 지금 이제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비우스의 핵심 사업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까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일단 코올리브라든지 오라클 자 요런 회사들이 있다. 요런 것들이 네오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오 클라우드 즉 GPU의 클라우드를 깔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엣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마소야 이런 것들은 CPU를 중심으로 일단 클라우드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죠. 구름 안에다가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회사가 이제 온프라미스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갖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저장을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이런 클라우드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뺏어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하고 있는 것이 네오 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네오 클라우드 하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또 추론이라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이제 네비우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AI 때문에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비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데이터 플러스 추론에서 통합이 되면서 계속해서 인프라가 필수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에서 AGI로 바뀌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론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추론 시장이 늘어나니까 자,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더 많은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어야만이 그런 데이터에서 이렇게 추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다. 즉 말해서 GPU에 클라우드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 현재 모습에서 네비우스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중심에서 하나만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빅테크로 중심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매출의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퍼스케일러 첫 번째 계약이 있었는데 마소하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5년이고 체결 기간은 174억 달러 규모가 되고 있고 향후한 194억 달러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소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하이퍼스케일러하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또 계약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자, 그로 인해서 성장이 상당히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ARR이 9월 달에서 11억 달러로서 연말까지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또 3년 동안은 아무래도 세 자리 수의
내비우스의 매출의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겠죠. 자, 그로 인해서 2026년도엔 조정된 이비타가 흑자가 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비우스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력망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매출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약간 지금 이제 조정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시고 있는 것이 내비우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비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비타는 일단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그 다음에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렇게 해서 이자하고 텍스하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빼기 전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익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남들 일단 회사하고 비교할 때 이런 것들 빼고 하니까 상당히 더 이익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언제 양전환 되느냐. 자, 그게 중요한 건데 2025년도를 본다면 아직까지 이비타는 마이너스 36입니다. 자, 그런데 2026년도가 되면은 플러스로 양전환이 된다는 거겠죠. 297로서 자, 그다음 보시면 852, 그다음에 3479로서 이비타 양전환이 엄청나게 속도로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무래도 양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네비우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차트 보시게 되면 캐시프롬 오퍼레이션이죠.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인데, 요때 보시게 되면 2028년도 그때면 1106까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08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2027년도가 308 됐던 것이 여기가 1106, 그 다음에 일단은 1500으로 넘어가고 있죠. 예, 많이 뛰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2018년도 영업이익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이 2026년도 되니까 더욱더 많이 주가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단 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엔터프라이즈 밸류 있죠. 기업의 가치를 갖다 세일즈로 나눈 거다, 뭐 레버뉴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밑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콜 리버입니다. 콜 리버는 한 9.6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고, 네비우스 요거는 28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에서.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일단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차트 본다 하더라도 이건 PS 레이쇼입니다. 즉 시가총을 갖다가 세일즈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코올 리버죠. 이거는 7.88배수 정도 나오고 있고, 네비우스 요거는 29배수니까 여기도 보통 한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네비우스하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코올 리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3배, 4배 정도 뛰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그 이유를 갖다 매출과 매출의 성장률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네비우스하고 코올리브를 비교했습니다. 코올리브가 훨씬 더 매출은 많죠. 파란 선이니까 매출은 지금 이제 네비우스보다 훨씬 많은데, 자, 매출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게 따라서 배수를 갖다 달리주고 있다. 누가 더 많은 성장을 하느냐.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성장을 3배, 4배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를 보게 되면은 자, 네비우스 같은 191% 정도 나고 있죠. 자, 그런데 코올리브는 130%입니다. 그 다음 2027년도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는 152% 네비우스는, 근데 코올리브는 48%밖에 안 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8년도도 마찬가지로 네비우스는 142%. 자, 그런데 코올비는 지금 이제 19%밖에 안 되고 있다. 자, 그만큼 매출의 성장률에서 날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올리버가. 자, 그로 인해서 성장이 많은 데다가 더 많은 배수를 주고 있는 것이 현재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니까, 자, 그로 인해서 네비우스에다가 3배나 4배 정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PS 레이쇼를 통해서 구해봐야 되겠죠. EPS가 마이너스니까, 자, 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세일즈를 통해서 구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이 10월 달이죠. 2025년도 10월 달이니까 두 개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6년도 거 요거하고 2026년도 가면은 이제 2027년도 걸 구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통해서 1.68하고 4.25빌리언 이 두 개를 통해서 구해봐야 되는데, 이거 아까 보셨듯이 배수는 한 8배수 정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1.68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1.68이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1.68에다가 지금 무슨 1.68이니까 1.68빌리언이죠. 그러니까 공이 한 7개 정도 되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무슨에서 8배수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8배수를 했고, 요걸 갖다가 주식수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주식수가 215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15밀리언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215밀리언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215밀리언 정도를 나눠주게 되면은 현재 일단 적정 주가는 한 62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68을 했을 때가 62불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4.25빌리언 했을 때는 얼마가 나타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4.25빌리언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 이후에다가 공이 한 7개 정도 되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아까 보셨듯이 8배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식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215밀리언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현재 일단 적정 주가는 158불 정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58불. 자, 158불이 나타나는 그 자체는 지금 모 속에서 2027년도 걸 땡겨온 거고, 그 다음에 62불이 나타나는 것은 2016년도 걸 땡겨온 거니까, 자, 아무래도 요 가격과 요 가격의 중간쯤에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2불과 158불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모습에서 여기 있는 것이 62불 정도가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62불이 여기고, 자, 그 다음 일단 이제 158불이죠. 158불은 상당히 좀 위에 있겠죠. 그렇다면 이 정도에 있는 것이 158불. 자, 158불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158불은 이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027년도 걸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정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68불 정도 돼야 되겠고, 여기 자체가 이제 158불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물론 많이 버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일부 익절하시고 또 내려오면은 그 가지고 담아서 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이 버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일부 익절 자기가 뭐 25% 정도 익절하겠다. 자, 아니면 난 또 보수적으로 뭐 50%는 익절하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어간다 했을 때는 뭐 들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익절은 괜찮은데 뭐 다 익절할 필요는 없겠다. 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스토캐스틱 본다 하더라도 8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일단 높게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때서는 아무래도 약간 또 눌림목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이평선 자체도 좀 이격도 많이 벌어졌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일부 익절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